새벽 2시 30분 혜자 여성병원 응급분만실. 분만을 집도하기 위해 마스크를 고쳤으며 분만실로 들어선 산부인과 의사 윤태경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산모가 신음하며 진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돌리는 순간 태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10개월 전 이혼한 전 아내 배서진이었습니다. 태경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10개월. 정확히 10개월 전 서진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결정적 증거이자 헤어진 이유였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있는 거야? 왜 이 새벽에 보호자도 없이 응급으로 들어온 걸까? 태경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서진의 고통서린 절규에 묻히고 드디어 아기가 나오는 순간 아기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 아기 손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태경은 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듣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반가운 댓글로 인사드리고 여러분께 큰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한 원룸 창문에 빗방울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가 갑작스러운 통증에 눈을 떴어요.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다가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통이었죠. 예정일보다 열흘이나 빨랐습니다. 서진은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어요.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바닥에 투명한 액체가 번지면서 빗물 얼룩처럼 퍼져나갔어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은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니, 아직 아닌데.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119 버튼과 택시 앱 사이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이 새벽에 혼자 사는 여자가 출산한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서진은 결국 택시 앱을 눌렀어요.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미끄러져서 같은 글자를 3번이나 지웠다 썼어요. 배차 완료 알림이 울렸습니다. 5분 거리. 서진은 벽을 짚고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무릎이 꺾였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진은 공동현관 문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뱃속의 아기가 빨리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란 택시가 멈춰섰어요. 50대로 보이는 기사 아저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빨리 타세요. 기사는 재빨리 뒷좌석 시트에 방수 커버를 깔았습니다. 서진이 차에 오르자 비상등을 켜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아기 편이 이기는 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긴장감이 돌았어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했습니다. 빨간불 앞에서도 좌우를 살핀 뒤 그대로 지나갔어요. 서진은 뒷좌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택시 안의 작은 전등이 흐릿하게 깜빡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혼자 나아야 하나? 정말 혼자? 서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뱃속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서진을 살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후, 하, 후, 하. 서진은 기사의 목소리를 따라 숨을 쉬었어요. 조금씩 진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택시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앞을 비췄습니다. 서진의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배차 완료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6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는 임신 사실을 숨기느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어요. 전 남편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기사의 외침과 함께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혜자 여성병원. 커다란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서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들 것이 준비되었고 서진은 순식간에 실려 들어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점점 흐려졌어요. 분만실로 바로 이동합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서진은 이미 의식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고쳤으며 들어오는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눈빛이 왠지 낯익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가 서진의 뜨거운 몸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려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분만실 준비실에서 태경은 수술복을 갈아입으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응급으로 들어온 산모였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보호자 없이 혼자 오신 산모예요. 택시 타고 오시다가 양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자궁경부가 이미 8cm 열렸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타고 온 산모, 미혼모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스크를 쓰며 분만실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산모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직 확인 전입니다. 너무 급해서 바로 분만실로 옮겼어요. 태경은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통에 몸부림치는 산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산모님, 저는 분만을 도와드릴 윤태경 의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따라주세요. 태경은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산모가 고개를 돌렸어요. 진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태경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10개월 전 이혼한 전 아내 배서진이었습니다. 태경은 마치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10개월, 정확히 10개월 전 어머니가 보여준 호텔 사진 때문에 이혼했었죠. 서진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것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으악!
서진의 비명에 태경은 재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감정을 차단하고 직업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자궁 수축 간격 확인, 태아 심박 모니터링 계속하세요. 태경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전 아내든 누구든 지금 그녀는 그저 응급 산모일 뿐이었어요. 의료진들은 태경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산모 이름 확인됐습니다. 배서진, 32살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태경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학적 상태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서진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에 정신이 팔려 태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태경은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나오고 있어요. 태경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10개월이라는 시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서진이 불륜을 했다면 이 아기는 그 남자의 아이겠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세요. 후하, 후하. 태경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사무적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배신의 기억이 더 선명했어요. 그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경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기를 받았어요. 탯줄을 자르고 아기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깨끗이 닦기 시작했어요. 응애,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울음이었어요. 태경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며 아프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남아 3.2kg, 아프가 9점입니다. 태경이 아기를 간호사에게 넘기려는 순간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갈색 반점이었는데 모양이 독특했습니다. 태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자신에게도 있는 점이었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는 타원형 점. 가문의 유전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아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경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마스크 아래에서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신생아 처치 계속하세요. 산모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태경은 다시 서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태반 만추를 확인하고 봉합을 시작했어요.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점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설마 이 아기가 자신의 아이일까요? 하지만 서진은 분명 불륜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셨으니까요.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피는 흔적을 남기고 책임은 선택으로 증명된다. 태경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봉합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이송 준비하세요. 태경은 수술 장갑을 벗으며 분만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기의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씻기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손목의 점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만져봤어요. 수술복 소매에 가려져 있지만 그 아래에는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그 점. 우성유전이라서 거의 대를 거르지 않고 나타난다고 들었었죠. 선생님, 산모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태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분만실을 나갔습니다. 서진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마주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이었고 저 아기도 남의 아이일 거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그 점이 눈앞에 아른거릴까요? 희미한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의 흰 천장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랫배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분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택시, 비,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 아기, 내 아기는? 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산모님,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3.2kg,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 신생아실에서 잘 자고 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 하랑이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혼자서도 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만져봤어요. 텅 빈 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지금 카드를. 서진이 가방을 찾으려 하자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회복부터 하시고요. 택시기사분이 명함이랑 이것을 두고 가셨어요. 간호사가 건넨 종이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자 여성병원. 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혜자, 양혜자, 전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그 병원일까요? 서진은 벽에 걸린 액자를 봤습니다. 원장 양혜자. 맞았어요. 전 시댁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여기로 왔을까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데려다 준 곳이 전 시댁 병원이었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저 지금 퇴원하고 싶어요. 서진이 일어나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산모님, 아직 안 돼요. 최소한 이틀은 입원하셔야 해요. 서진은 절망적이었어요. 이틀이나 여기 있어야 한다니. 혹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건 태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혹시 분만 집도하신 선생님이 누구셨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윤태경 선생님이셨어요. 저희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시죠. 운이 좋으셨어요.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경, 정말 전 남편 윤태경이었어요.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 목소리, 그 손길이 낯익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분만을 집도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치스럽고 비참했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을 찍고 쫓겨났던 자신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 아이를 낳았다니요. 그것도 전 남편의 손에 내 아기가 태어나다니요. 한편 태경은 의국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서진. 그 이름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개월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호텔 사진, 서진의 변명, 그리고 차가운 이혼 도장.
태경은 신생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돌려눕히자 오른쪽 손목이 보였습니다. 그 점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태경은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소매를 살짝 올리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어요. 위치도 같고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기 보러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코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태경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착각일 거예요. 서진은 불륜을 했고 이야기는 그 남자의 아이일 겁니다.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때 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태경아, 지금 원장실로 와. 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태경은 신생아실을 뒤로하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산모 배서진이더구나. 혜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태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응급이라 제가 집도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서 아이를 낳다니 뻔뻔하기도 하지. 혜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서진을 변호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니? 네, 3.2kg 남아입니다. 혜자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10개월? 시기가 미묘하네. 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태경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만. 잠깐. 혜자가 태경을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아기, 혹시 특별한 점 없었니? 태경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목의 점이 떠올랐지만 그는 무표정을 유지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건강한 정상아였어요. 혜자는 잠시 태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태경이 문을 나서는 순간 혜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 여자와 아기.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다. 태경의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0개월 전처럼 또다시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태경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기의 손목에 있던 그 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의국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태경은 회진 시간이 되자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신생아들을 먼저 체크한 뒤 마지막으로 배아랑의 인큐베이터 앞에 섰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경은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오른쪽 손목 안쪽. 거기에 그 점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태경은 자신의 손목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똑같았습니다. 위치, 크기, 모양, 색깔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심지어 타원형 점 가운데 있는 작은 검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든 얼굴이었지만 이마의 선과 코의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귓볼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살짝 안으로 말린 귓볼. 그것도 윤씨 가문의 특징이었죠. 그때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태경을 바라봤어요. 순간 태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내 아이인가? 태경이 중얼거렸을 때 신생아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태경은 황급히 인큐베이터를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생님, 회진 다 마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이네요. 태경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접 친자 확인 검사를 하고 싶었지만 산모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태경이 신생아실을 나간 뒤 혜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수간호사를 불렀어요. 김수간호사, 잠깐 얘기 좀 해요. 수간호사가 다가오자 혜자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배서진 산모의 아기, 검사를 좀 해야겠어요. 혈액형 확인이랑 친자 확인 검사까지요. 수간호사가 놀랐습니다. 원장님, 친자 확인 검사는 보호자 동의가. 산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보호자가 없잖아요. 병원장 권한으로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의무 기록에 산모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검체는 오늘 바로 채취해서 검사실로 보내요. 친자 확인은 하루 정도 걸릴 테니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특히 태경이한테도요. 수간호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 임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회복실에서 서진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랑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핑계를 대며 면회를 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님, 제 아기 좀 보고 싶어요.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서진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산모님, 지금은 아기가 정기검진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기검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상한데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복도로 나가 신생아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랑을 찾았지만 여러 아기들 중 어느 아이가 하랑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 하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진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산모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회복실로 돌아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뿌리쳤어요. 왜요? 내 아기를 보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때 태경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진과 간호사의 실랑이를 보고 다가왔어요. 10개월 만에 가까이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진을 보는 눈빛은 복잡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를 보고 싶은데
자꾸 막아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경은 간호사를 돌아봤어요. 왜 산모가 아기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저희도 지시받은 대로 아기가 검진 중이라서요. 간호사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태경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신생아 정기 검진은 금방 끝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경이 신생아실로 들어가려 하자 수간호사가 황급히 막아섰어요. 선생님, 지금은 안 돼요. 원장님 지시가. 수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실수로 말을 꺼낸 것 같았어요. 태경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절차예요. 수간호사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태경은 이미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개입하신 것 같았어요. 서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0개월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혜자는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서진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마다 신경이 곤두섰어요. 하랑을 아직도 안아보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산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이 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왜 자신만 아기를 못 보는 걸까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구들과는 임신 사실을 숨기느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은 이제 남이었죠. 혜자 여성병원이라니. 서진이 병원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전 시댁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다니요. 운명이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 혜자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개월 전 혜자가 보여준 호텔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났었죠. 태경은 설명도 듣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정말 3분도 안 있었는데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간 것뿐이었어요. 회사 동료가 주어서 프런트에 맡겨뒀다고 해서 찾으러 잠깐 들렀던 거였습니다. 사진에는 마치 불륜인 것처럼 찍혀 있었죠. 서진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했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태경이 자신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서진이 눈물을 닦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산모님, 내일쯤은 아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생아 검진이 좀 복잡해서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뒤 서진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일반 신생아 검진이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경은 의국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의학 서적이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그 아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점 정말 우연일까? 태경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만졌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타원형의 연갈색 점이 보였어요.
가운데 작은 검은 점까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죠. 의학적으로 이런 점이 우연히 같은 위치에 생길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특히 모양과 색깔까지 일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아니야, 서진은 불륜을 했잖아. 태경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호텔 사진이 선명했어요. 서진이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라는 시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이혼하기 직전 임신했다면 이 아이는 저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럼 불륜 상대의 아이일 수도 있고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건가? 태경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그 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윤 씨 가문이 명백한 유전적 특징이었으니까요. 태경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죠. 마치 진실이 거짓에 가려진 것처럼.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나?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산모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태경아, 내일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태경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태경은 다시 신생아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아랑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너는 정말 누구의 아이니? 태경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기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손을 움직였어요. 그 작은 손목의 점이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자신은 무엇을 놓친 걸까요? 서진의 해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그 사진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개입하면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태경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피가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그 시각 서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신생아실 불빛을 바라보며 하랑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어요. 하랑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진이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 시댁과 맞서야 한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아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베일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원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생아 명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배서진의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10개월 전 며느리를 쫓아낸 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아기를 낳은 산모로서 말이죠. 배서진, 뻔뻔하기도 하지. 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태경의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손자라면. 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검사실 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나 원장이야. 어제 보낸 검체. 지금쯤 결과 나왔을 텐데. 아, 원장님. 친자 확인 검사는 보통 하루 정도 걸립니다. 오늘 오후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요. 그리고 결과는 봉인해서 내 방으로만 가져와요. 다른 사람 손을 거치면 안 됩니다. 혜자가 전화를 끊은 뒤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0개월 전 태경에게 보여줬던 호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이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혜자만 아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각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단지 호텔 로비에 잠깐 들렀을 뿐이었는데 마치 불륜인 것처럼 보이게 찍은 거였죠. 내 아들은 내가 선택한 여자와 결혼해야 해. 혜자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집안도 변변치 않고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였으니까요. 병원 원장 외아들 의사 태경이에게 한참 부족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태경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기라니.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태경의 아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질 거예요. 손자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서진을 다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고 생각하자. 혜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아침 회진 시간이라 의료진들이 분주했습니다. 혜자는 배아랑의 인큐베이터 앞에 섰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어요. 혜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봤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가 내 손자라면. 혜자가 중얼거리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원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자와 마주친 것은 10개월 만이었어요. 그때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배서진 씨. 혜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엄마였으니까요.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 아기를 보러 왔어요. 이틀째 못 봤거든요. 아기는 건강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혜자가 돌아서려 했지만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는 건가요? 혜자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필요한 검사를 하는 중이에요. 보호자 없는 미혼모의 아기는 더 신중해야 하거든요.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혼모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 미혼모가 아니에요. 이혼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럼 아기 아버지는 누구죠? 혜자의 질문에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기의 아버지는 태경이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자가 냉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 하랑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간호사가 위로하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곧 아기 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한편 태경은 의국에서 회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그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손목의 점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윤 선생님, 원장님께서 부르십니다.
간호사의 전달에 태경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자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태경아, 너 혹시 배서진 만났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혜자가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여자 아기, 내가 분만 집도했다고 들었어. 네, 응급이라 제가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 태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목의 점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혜자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봐. 태경이 나간 뒤 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손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지. 하지만 혜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손자라 해도 서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자는 지키되 서진은 배제하는 방법을. 그날 오후 4시 서진은 드디어 신생아실에서 하랑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틀 만의 만남이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서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하랑아, 우리 하랑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가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아기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서진의 옷깃을 꼭 잡았어요. 그때 신생아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경이 들어왔어요. 회진을 하러 온 것이었어요.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었죠.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는 떠났었습니다. 서진은 하랑을 더 꽉 안았어요. 마치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태경이 다가올까봐 몸을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태경은 서진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다른 아기들의 차트를 체크하며 일부러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서진과 아기에게 갔죠. 서진이 아기를 안고 있는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니 씁쓸했어요. 간호사님, 이 아기 체온 체크했나요? 태경이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아랑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직업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라는 듯이. 네, 선생님. 서진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경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 들리던 왔어? 하는 그 목소리. 아플 때 걱정하며 이마를 짚어주던 그 손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가벼웠을까요? 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태경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회진을 마치고 신생아실을 나가려 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등이 거부의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산모님,
아기 안으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간호사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쉬운 마음에 하랑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서진의 속삭임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의지였죠. 태경이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복도를 걷던 태경은 왜인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진의 차가운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보면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간호사 한 명이 태경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배서진 산모가 병원 규정상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데 보호 자란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작성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미혼모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던데요. 태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진은 이혼여지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분류하신 걸까요? 한편 서진은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이 보이는 창이었어요. 저 안 어딘가에 하랑이 있을 거예요. 너희 아빠는 우리를 버렸어. 엄마 말도 안 믿고.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2배, 3배 더 사랑해 줄게.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경에 대한 미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고 있었어요. 자신을 믿지 않고 버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혜자는 원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였어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면. 혜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손자는 지키되 서진은 배제하는 완벽한 계획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태경은 당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서진은 병실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2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였지만 마음의 거리는 태평양보다 멀었어요. 5년의 추억과 10개월의 상처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태경은 의국에서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생아들의 기록을 하나씩 체크하던 중 배아랑의 차트에서 손을 멈췄어요. 출생 시간, 체중, 그리고 특이사항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글 안에 손목의 점을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어요. 의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표식이었으니까요. 태경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호텔 사진. 서진이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왜 얼굴이 안 나왔을까? 태경이 처음으로 품은 의문이었습니다. 사진은 분명했지만 정작 서진의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뒷모습과 옆모습뿐이었죠.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때 동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태경아, 너 혹시 사진 분석 전문가 아는 사람 있어? 우리 병원 의료 분쟁 건 때문에 사진 분석이 필요한데 요즘은 각도나 시간대 조작도 다 잡아낸다더라. 태경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각도 조작도 알 수 있어? 그래. 빛의 방향이나 그림자로 다 분석한대. 왜 필요해? 태경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어요. 혹시 그 사진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 태경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배서진 산모 있잖아. 아기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미혼모 아니야? 아니래. 이혼했다는데 정확히 언제 이혼했는지는 비밀이래. 태경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10개월 전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게 의무 기록에 자꾸 내용이 바뀐대. 무슨 내용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느니,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느니, 처음엔 없던 내용들이 추가됐대. 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진을 나쁜 엄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일까요? 오후 회진 시간, 태경은 신생아실에 들렀습니다. 하랑은 오늘도 건강해 보였어요. 작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누구를 닮은 거니? 태경이 유리창 너머로 중얼거렸을 때, 어머, 선생님 닮았네요. 옆에서 나이든 간호사가 말했어요. 특히 귓불 모양이 똑같아요. 태경이 놀라서 간호사를 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30년 간호사 경력으로 아기들 많이 봤거든요. 간호사는 웃으며 지나갔지만 태경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닮아 보인다니. 저녁 무렵 태경은 집으로 가는 길에 오래된 사진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간판에 사진 복원 및 분석이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온 태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넣어둔 봉투가 있었어요. 이혼 서류와 함께 보관해둔 것들이었죠. 꺼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야, 다 끝난 일이야. 태경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끝난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태경은 꿈을 꿨습니다. 서진이 울면서 무언가를 애타게 설명하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만 움직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잠에서 깬 태경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을 켰더니 병원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어요. 태경은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호텔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뒷모습만 나온 사진.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각도, 그리고 서진의 절박했던 목소리. 정말 3분밖에 안 있었어요. 지갑 찾으러. 그때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서진의 말이 이제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분. 호텔에 3분만 있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태경은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호텔 체류 시간이라고 검색했어요. 일반적으로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최소 1시간은 걸린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분이라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지갑만 찾으러 갔다면 3분도 가능할 거예요. 프런트에서 받아서 나오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태경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이혼했고 서진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아니,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요? 태경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했어요. 희망을 품으면 더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넷째 날 오후 2시, 혜자는 원장실에서 봉인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검사실장이 직접 가져왔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혜자는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99.99%. 혜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확실히 태경의 아이였고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그래, 내 핏줄이구나. 혜자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손자는 지켜야 했지만 서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혜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원장이야. 배서진 산모건 처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호자 없는 미혼모로 분류해서 서류 작업 중입니다. 경제력 평가도 진행했고요. 좋아. 정신건강 평가도 추가해. 산후우울증 가능성이 높아 보여. 혜자는 차근차근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진을 양육 부적격자로 만들기 위한 행정적 포석이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서진은 병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퇴원 예정일이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모님, 퇴원이 연기될 것 같아요. 왜요? 저 괜찮은데요. 행정 처리가 아직 안 끝났대요.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이라니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 정상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받아야 하죠? 병원 규정이래요. 보호자가 없는 산모는 의무적으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사회사업팀 직원이 들어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서진 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월 수입이 얼마나 되시죠? 그게 왜 필요한가요? 아기 양육 능력 평가를 해야 해서요. 경제력이 부족하면 위탁 가정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탁 가정이라니. 자신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당장은 휴직 중이지만 복직하면. 복직 보장이 있나요? 서류로 증명 가능한가요? 직원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휴직했기 때문에 복직 보장은 없었거든요. 혜자는 원장실 창문으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진은 곧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나서면 돼. 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로서 손자의 양육권을 주장하면 법원도 인정할 거예요. 경제력도 있고 안정적인 환경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태경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하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개입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선생님, 배서진 산모가 퇴원 못한대요. 간호사의 말에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정신건강 문제가 있대요. 상담받아야 한다고. 태경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진에게 무슨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분만 때도 그 이후에도 전혀 이상한 징후는 없었는데 누가 그런 판단을 했죠? 원장님 지시사항이래요. 태경은 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왜 어머니가 서진의 퇴원에 개입하시는 걸까요? 저녁 무렵 서진은 병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랑을 안고 싶었지만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요? 모든 질문이 서진을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대답해도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메모만 했습니다. 하랑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서진이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병원 전체가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혜자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서진은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게 되겠죠. 그때 자신이 구원자처럼 나타나 손자를 거두면 됩니다. 피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 혜자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짓 승리에 도취된 그녀는 몰랐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다섯째 날 아침 혜자는 병원 게시판에 직접 공지를 올렸습니다.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겉으로는 미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서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배서진이라는 산모가 미혼모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혜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습니다. 서진은 병실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청소하러 온 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불쌍하긴 한데 아기는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아. 맞아.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다며?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진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정말로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때 사회사업팀 직원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배서진 씨, 임시 위탁 동의서예요. 일단 서명해 두시면. 안 해요. 제 아이는 제가 키워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만약을 위한 거예요. 산모님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은 안 생겨요. 서진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그대로 두고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위한 최선이 뭔지. 한편 태경은 보안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어머니가 서진의 병실 앞을 여러 번 지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태경이 중얼거렸을 때 동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태경아, 너희 어머니가 친자 확인 검사를 지시했다는 거 알아? 태경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검사실 친구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긴급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했대. 결과는 원장님께만 보고했다고.
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친자 확인 검사를 하셨을까요? 설마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걸 의심하신 건가요? 태경은 급히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의 중이었어요. 태경은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문틈으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배서진 산모건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도록. 네, 원장님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서진을 내쫓으려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단순히 미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혜자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만났습니다. 병원의 미담을 기사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병원에서 미혼모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기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고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혜자의 계획대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오후에 서진은 또 다른 압박을 받았습니다. 병원 변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재 산모님의 상황으로는 나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서진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힘드실 때 연락하세요.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나쁜 엄마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랑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경은 의무기록실에서 몰래 서진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수정된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신불안, 양육의지 부족, 경제력 없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태경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서진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때 태경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호텔 사진, 체류 시간 3분,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3분. 서진이 말했던 그 3분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밤늦게 서진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랑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하랑아. 엄마가 약해서. 서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병원 전체가, 아니 세상 전체가 적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경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경의 눈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의심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곧바로 태경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녀는 지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태경의 시선은 더더욱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서진은 충격적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임시 위탁 연장 및 보호자 변경 예비 서류였어요. 병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효력이 발동되면 서진은 사실상 양육권에서 배제되는 거였어요.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끝이구나. 하랑이를 빼앗기는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습니다. 하랑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서진은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자가 들어왔어요. 승리자의 표정으로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서진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내 손자를 키울 자격이 없어서인 건 몰라? 혜자의 말에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라니요? 그럼 혜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랑이 태경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군요. 친자 확인했어. 99.99%. 확실한 내 핏줄. 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희망을 가졌어요. 태경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혜자의 다음 말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안 돼. 불륜녀가 어떻게 내 손자를 키울 수 있겠어? 전 불륜한 적 없어요. 그날 호텔엔 정말 3분만 변명은 필요 없어.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혜자가 돌아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스스로 포기하면 합의금은 줄 거야. 거부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고. 어차피 네가 질 싸움이라는 거 모르니. 혜자가 나간 뒤 서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검은색으로 보였어요. 하랑이를 못 알아보는 건가? 정말로. 서진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태경은 원장실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서진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손자, 친자 확인, 99.99%. 그 단어들이 태경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내 아이, 정말 내 아이였어. 태경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어요. 그 아기가 자신의 아이였다니. 그럼 서진은 정말 결백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태경은 급히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어머니, 방금 다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인데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제 아이예요.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불륜을 했잖아. 내가 직접 확인했고. 그게 정말 불륜이 맞나요? 호텔에 3분 있었다는데 그게 불륜인가요? 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태경이 서랍을 열려 했지만 혜자가 막았습니다. 그만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저를 위한 거요? 제 아내와 아이를 빼앗는 게 저를 위한 건가요? 모자의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임 간호사였어요. 선생님, 배서진 산모가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태경은 혜자를 뒤로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서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과호흡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태경이 서진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이 흐릿한 눈으로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하랑이를 지켜줘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경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어머니 말만 믿고 서진을 버렸던 자신 때문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경이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의식을 잃었어요.
태경은 서진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혜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진을 안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혜자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서진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서진은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창백했어요. 태경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지킬게. 너와 하랑이 모두. 태경의 다짐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순간 새로운 시작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태경은 서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원장실로 향했어요. 이 시간이면 어머니도 퇴근하셨을 거예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태경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 서류들, 두 번째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 원본. 99.99%.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숨기신 걸까요? 종이 밑을 더 뒤지자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불륜 설정 시나리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언제 어떻게 상황을 만들 것인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의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전부 계획이었어. 더 깊숙이 뒤지자 호텔 사진 원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충격적인 것이 있었어요. 같은 날 찍은 다른 각도의 사진들. 그 중에는 서진이 3분 만에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들어간 시간 오후 2시 18분, 나온 시간 2시 21분. 정확히 3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요. 서진이 말이 사실이었어. 태경은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하신 거였어요. 서진의 불륜을 꾸며내고 자신을 속여 이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서랍 안쪽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로비 회사와의 계약서였어요. 서진을 나쁜 엄마로 만들어 양육권을 빼앗는 시나리오. 지시 체크리스트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태경은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세계관이 붕괴되는 것 같았어요. 평생 믿고 따랐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꾸미셨다니.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혜자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서류들을 보고 있는 모습에 잠시 멈췄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봤구나. 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요? 제 아내와 아이를 빼앗는 게 저를 위한 건가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자는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어. 넌 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해.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태경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혜자가 돌아봤습니다. 난 내 엄마야.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해. 그 여자는 너의 발목을 잡을 뿐이야. 서진은 제 발목을 잡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저를 지탱해 줬어요.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태경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머니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문서 조작, 위증, 명예훼손. 그래서 내 어미를 감옥에 보낼 거니? 혜자의 물음에 태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으니까요. 태경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태경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혜자가 불렀어요. 태경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 여자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한번 무너진 믿음은 돌아오지 않아. 혜자의 말이 태경이 등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진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10개월의 상처가 쉽게 아물까요? 태경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태경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태경의 눈물이 서진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과 하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창밖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했어요. 태경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나 혼자선 못 이겨. 서진이 며칠 전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서진도 혼자였고 자신도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태경은 믿었습니다. 7째 날 아침 6시 태경은 의국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어머니의 병원에서 10년을 일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태경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친자 확인서, 원본 공증 사본, 의무기록 수정, 로그 캡처, 호텔 풀 영상, 복사본, 주임 간호사의 사실 확인서, 그리고 어머니가 작성한 시나리오 메모의 확대본. 이제 시작이야. 태경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대학 때 친구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태경이 부탁할 게 있어.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랑 양육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해. 전화를 끊은 태경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법원이었어요. 임시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병원의 보호자 변경과 모자, 격리 조치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고 싶어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법과 증거로 맞설 겁니다. 오전 9시 태경은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혜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태경은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더 이상 어머니 밑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태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였어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에요. 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를 직접 고발하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병원의 불법 행위는 밝혀질 거예요. 의무기록 조작, 허위 진술, 산모 인권 침해. 태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그 시각 서진은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옆 탁자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태경이 새벽에 써놓은 것이었죠. 서진에게 미안해. 1000번 만번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 내 말이 맞았어. 호텔에 3분만 있었다는 것도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도 내가 바보였어. 너를 믿지 못하고 어머니 말만 믿었던 내가 이제 알았어. 하랑이가 내 아이라는 것도 99.99% 확실한 우리 아이야. 오늘부터 싸울 거야. 너와 하랑이를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있잖아. 믿어줄 수 있을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태경,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서러움,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인정받은 거였어요. 이제야 믿는구나. 서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산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병원 조치가 임시 중단됐대요. 법원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서진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기도 곧 데려올 거예요. 이제 마음껏 안으실 수 있어요.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앉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누가 도와준 걸까요?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었을 거예요. 점심 무렵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원에서 조사관이 나왔어요. 의무 기록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태경은 병원 밖 카페에서 변호사 친구를 만났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해. 특히 이 친자 확인서랑 호텔 사진은 결정적이야. 승산이 있어. 모든 걸 걸 거야. 서진과 하랑이를 되찾아야 해. 태경의 결의가 확고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내 어머니잖아.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는 선을 넘으셨어. 이제는 내가 바로 잡아야 해. 저녁 무렵 태경은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하랑이 간호사 품에 안겨 있었어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랑아, 아빠야. 늦어서 미안해. 태경이 하랑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그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윤 씨 가문의 증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증거였죠. 태경은 하랑을 안고 서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하랑이야. 태경이 아기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랑이를 받아 안았어요. 일주일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지킬게, 약속해. 태경의 말에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태경이 진심으로 싸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2주일 후 가족법원 사무실 긴급 심리가 열렸습니다. 원고 측에는 태경과 서진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 측에는 혜자와 병원 측 변호인이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생자 관계 확인 및
양육권에 대한 긴급 심리를 진행합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태경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법적 친자 확인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행정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친자 확인서 원본이었습니다. 99.99%로 윤태경 씨가 배아랑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무기록 수정 로그였어요. 화면에 띄워진 기록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서진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한 기록이 사후에 조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원장 권한으로 수정된 것이 확인됩니다. 해자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산모의 정신불안은 의학적 소견입니다. 병원은 아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때 태경이 직접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경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의사이자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분만을 직접 집도했고 산모의 상태를 가장 잘 압니다. 배서진 씨에게는 어떤 정신적 문제도 없었습니다. 태경은 깊은 숨을 쉬고 이어갔어요. 그리고 10개월 전 이혼의 원인이 된 불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은 호텔 사진 원본을 제시했어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머니, 아니, 피고가 제게 보여준 사진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각도의 사진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떴습니다. 서진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간 시간 2시 18분, 나온 시간 2시 21분, 정확히 3분입니다. 프런트에서 지갑을 찾아 나오는 시간이죠. 이것이 불륜입니까? 해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야. 어머니. 태경이 해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불륜 시나리오, 서진을 모함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로비 회사와의 계약서까지. 태경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이 집안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손자마저 빼앗으려 하고 계십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피고 측, 이 문서들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해자의 변호인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저희도 처음 보는. 그때 주임 간호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주임 간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배서진 산모는 한 번도 본인 스스로 입양 의사를 밝힌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의무 기록에는 반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지시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해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병원 측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됩니다. 의무기록 조작, 산모 인권 침해,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까지.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선고했습니다. 친생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윤태경은 배아랑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배서진의 친권을 회복하며 병원의 모든 보호자 변경 및 위탁 절차는 무효입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악몽이 끝난 거예요. 또한 관련 기록 조작과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송치하겠습니다.
해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손자를 빼앗으려다 오히려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태경이 서진에게 다가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서진이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법정에서의 태경을 보며 진심을 느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랑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 희미한 화해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녁 병원 앞 태경은 서진과 하랑을 차에 태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병원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태경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하랑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요. 우리 집으로.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병원이 점점 작아졌어요. 과거도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한 달 후 봄날 저녁 작은 아파트 내 정원 벤치에서 태경과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랑은 태경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어요. 노을빛이 아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하랑이라고 지었어? 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이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하늘의 울타리.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만이라도 나를 지켜주길 바랬어요. 엄마의 하늘이 되어달라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경이 서진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울타리가 될게. 너와 하랑이의. 서진이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10개월의 상처가 아직 눈빛에 남아 있었지만 작은 온기도 느껴졌어요. 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당신이 날 믿지 않았을 때. 알아, 내가 바보였어. 태경이 하랑의 손목 안쪽 점을 만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어요. 이 점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서진이 하랑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태경의 손과 서진의 손이 아기의 손 위에서 겹쳐졌어요. 세계의 온기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평생 증명할게. 매일, 매 순간.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태경에게 기대었어요. 작은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하랑을 바라봤어요. 아기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랑이 꿈에 우리 셋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 서진의 말에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하늘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랑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니 작은 손을 뻗어 두 사람의 얼굴을 만졌어요.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하랑이가 다 알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태경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서진이 하랑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리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 서진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태경이 조심스럽게 그 머리를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서진이 눈을 감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태경이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들렸어요. 그냥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곳, 상처가 아물어가는 곳. 서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태경이 하랑을 요람해 눕히고 서진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닿았다가 떨어졌어요. 아직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배워가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법을, 가족이 되는 법을. 태경이 거실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작은 무드등은 켜두었어요.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잘 자, 태경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작게 대답했어요. 당신도. 각자의 방으로 가는 두 사람. 아직은 따로였지만 언젠가는 함께일 거예요. 하랑이 그들을 이어줄 테니까요. 창밖에서 별이 빛났습니다. 하늘의 울타리처럼, 하랑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진이 방문을 닫기 전 돌아봤습니다. 태경도 돌아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짜인 미소였어요. 문이 닫혔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사연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친구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